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 지수가 올랐던 날마저도 에코프로만 좀 가서 움직였던 날이었기에 좀 수익을 좀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시장부터 먼저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커닝페이퍼 열어보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의 키워드는 중국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지금 그럴 만한 건덕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이게 현재고 네. 우려감이 이제 미래인데 지금 중국의 경제 우려가요. 중국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네. 결국 잭슨홀 미팅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잭슨홀 미팅을 왜 걱정하냐면 작년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8분 동안의 발언 때문에 미증시 급락이 나왔고 우리 증시 급락 나오면서 10월까지 그냥 정말 공포에 어떤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비관론자들이 또 지금 이 잭슨홀 미팅을 우려하면서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잭슨홀 미팅 때는요. 그 당시 미국 기준금리 2.5%였고요. 지금 현재 5.5%까지 올라와 있고 그 당시에 CPI는 막 8%, 9%였는데 지금 3%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틀려진 겁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봐도 최근에 작년에도 매파였다면 최근에 말한 게 다 중도로 가고 있죠. 그만큼 결국 잭슨홀 미팅이 이제 그 시작이 되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요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반영이 될 텐데 중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채권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중국의 본격적인 상승도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을 통해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중국 경기 우려감이 꼭 중국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채권과 좀 연관이 깊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의 상품 시장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데 상품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채권과 가장 연관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제 이번 주말에 미국의 러먼드 상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거 지금 동시 발표한 거거든요. 그만큼 관계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G2 관계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곧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뭐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내용도 줄줄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지금만 우리가 우리 한 주 갖고 잘 버티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또 우량한 종목, 내용이 좋은 종목으로 두 종목을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총 상위에선 대다수의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우려 속에 먼저 매를 맞고 있는 거니 그렇죠.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기대감으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테마도 너무 쏠리다 보니까 네. 정말 초전도체 테마, 맥신, 그다음에 수산물. 이제 수산물,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요 한마디만 할게요. 양자 컴퓨터 개발하잖아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건데 이게 지금 그 물질 하나 발견했다고 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재부각되면서 가고 있는 건데요. 테마주 쪽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더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다 테마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네. 우리가 그 테마를 따라가자는 건 절대 아니고 그쵸. 오히려 이럴 때 우량주를 매수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하락장에도 우량주로 매수했던 게 한미반도체였고 네. 지금 보면 아직 반도체가 다 살아나진 못해도 한미반도체가 그 안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에코프로가 어떻게 보면 빌런 역할을 해왔던 건데 네. 에코프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제가 한미 반도체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올라오고 나서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한미 반도체의 주가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 HBM 이야기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고 또 급등이 나왔었고 최근에 요 자리에서도 제가 8월 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HBM의 핵심이 TS 본딩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주 1번으로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반도체 종목도 오히려 오늘 좀 못 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정이 나온 종목이라면 매수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ARM 이슈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ARM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CPU 역할하는 AP, 그 IP를 거의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엔비디아 다 쓰고 있는 거고 다 파트너 관계 유지하는 건데요. ARM은 이제 어제 나스닥 상장 신고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나 삼성 같은 애플 같은 이 기업들을 앵커 투자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ARM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면은 또 한 번 급등 가능한 거니까요. 가온치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목표가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여기까지는 편하게 보유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결국 우리가 우량한 종목을 잘 갖고 있으면은 테마주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런 우량한 종목을 잘 갖고 있으면은 결국엔 또 며칠 안에 큰 수익 납니다. 그런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그날의 핫 종목이 분명히 현덕이 덕분에 종목 안으로 나와서 네. 테마주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봤는데 네. 지금 맥신도 안 했죠, 저희가. 초전도체도 안 했죠. 네. 수산물도 안 했어요. 요새 테마 보면은 상한가 갔다가 네. 보통 상한가에 가면 다음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또 하한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한가 가요. 네. 그러니까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 보니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는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보유하면서 불안한 종목을 갖고 있느니 운 좋게 수익 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한 종목으로 우리가 편하게 수익 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덕이 덕분에는 우량주로 골라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삼성이 일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로봇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2.5D 패키징이 있어서 네. 첨단 패키징을 삼성이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건데 수주를 드디어 따냈고 다만 큰 수준은 아닙니다만 네. 큰 수주가 좀 대기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이 지금 북미 GPU 고객사 우리가 북미 GPU 고객사 하면 사실 엔비디아가 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니고 AMD에서 이 HBM3하고요, 이 첨단 패키징을 묶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품질 승인을 동시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AMD로 삼성이 지금 HBM3하고요, 이 첨단 패키징을 같이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삼성에서는 HBM 신규 고객사를 올해가 지금 4군데에서 5군데 있고요. 내년에는 10곳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 2년 동안 지금 HBM3의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쪽에서 매출이 확 올라올 것이다. 엔비디아하고 지금 공급 협상도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HBM3 만들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이제 거의 90%니까는. 근데 이걸 만들어 갖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GPU를 받아가지고요 2.5D 패키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3도 공급하면서 2.5D 패키징까지 같이 하는 게 삼성이 유일하다. 그래서 턴키를 공급한다고 하는 건데 엔비디아 요청을 해놨고 요거 협상 중에 있는 거고요. AMD는 승인 나왔고 AMD는 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AMD가 아직까지 이제 이 GPU 점유율이 좀 작다 보니까는 크긴 크지 않을 텐데 엔비디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년 대비 고객 그 2배 수준의 HBM 고객 수 확보했다. 지금 삼성이 HBM 투자하기 위해서 ASM 지분까지 팔면서 3조 원 확보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조 원 확보했죠. 근데 그게 어떤 협약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무언가 확실하게 사줄게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전년 대비 2배 수준의 HBM 고객 수요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 이 고객이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또 이 시장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내일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뭐 그 네이버에 이 AI도 공개가 되고 또 엔비디아 실적 공개되고 그래서 관련돼서 또 세게 올라갈 종목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우량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알체라가 나와서 사실 저는 아예 그냥 반도체 하드웨어 쪽일 줄 알았는데 알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놔가지고 더 이상 할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좀 주변주할 수도 없고. 근데 알체라가 오늘 이틀째 조정 나오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일단 내일 네이버에 또 이제 하이퍼클럽 X 공개되기 때문에 가장 일본 종목이기도 한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이 알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이버의 뭐 손자 회사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체라가
이 AI의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AI 콘셉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각을 대체하는 AI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얼굴 인식, 행동 인식, 이상 상황 감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관련해서는 지금 AI 기술에서 국내 1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산불 감지 CCTV, 그러니까 이상 상황 감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산불이라면 이제 보통 연기 나는 거 보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CCTV를 통해서 산불 감지를 해가지고요.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판별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고, 이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서비스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 주요 고객사는 정부, 대기업, 금융인데,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인천공항 들어가고 있고, 대기업은 KT 포스코,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는 토스, 신한카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얼굴 인식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 주요 그 큰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럽 X가 이제 성공적으로 데뷔했을 때 또 가장 바빠질 수 있는 게 또 알체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체라 이틀 연속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기대감이 올랐다가요. 이틀 연속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에, 그러니까 빨간색 급등할 때 막 튀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음봉 나왔을 때 우리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지난번 고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도 몇몇 분들은 네. 알체라 자체 실적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은데 이 종목을 우량주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이요. 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어떤 기대감에 시가총액이 많이 나온 올라간 건데, 네. 루닉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2조 가까운 건데, 사실 영업 이익이나 이런 걸로 치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그 고평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AI 기업들 대부분 그런 그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실적이 적자라도 지금 뭐 시가총액 몇 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AI 기업들은 성장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AI 테마 안에서는 그 우량주라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기준을 충족한 종목이 알체라일 것이다 네. 라는 점에서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더그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키워드 보시죠. 네. 신약 하나로 나라가 바뀐다라고. 네. 아까 뭐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네. 세계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또 신약으로 나라를 얻어요. 이게 지금 덴마크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회사거든요. 근데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네. 엄청나게 팔리면서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덴마크의 GD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그 덴마크의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네. 지금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 비만약 열풍이 덴마크 경제를 들썩이고 있다. 그만큼 이 위고비에 대해서 열풍도 거세고요. 그게 숫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사 수출 호조로 달러가 밀불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오젠픽하고 위고비를 내놓은 건데, 위고비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올해 2분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위고비 판매량이요. 올해 2분기가 판매량이 거의 1조 가까이 나왔죠. 9,800억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 6배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덴마크 제약사로 달러가 그냥 밀물처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이 덴마크의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리 인하까지 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는 경제가 좋아져서 지금 이 덴마크 국민 같은 경우는 낮은 이자율 때문에 뭐 주택 구매자도 늘고 있고 일자리가 또 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노보디스크가 돈을 많이 벌어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금 덴마크 GDP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마크가 금리까지 낮추며 웃음을 짓고 있다는 건데, 결국 많은 달러가 유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상승해서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낮게 유지가 되면서 경제까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매출 때문에 덴마크의 경제까지 좋아진 거고, 이 정도면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신약 하나 잘 개발하면 정말 대박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라일리도 원래 제약사에서 시가총액 좀 밑에 있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1등이 된 거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를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 AI로 빠르게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가 그만큼 시청이 올라간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덴마크 GDP 이상까지도 올라왔다라는 데에서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런 신약 하나를 잘 만들어서 대박이 날 수 있다면 우린 또 어떤 기업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지 네.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이 종목도 역시 저희가 지난번에 AI와 네. 관련해서 엮여서 소개하고 바로 상한가 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AI 신약 플랫폼 기업이고 네.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연상 갔었고요. 맞아요. 지금 또 충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어. 뭐 적당 가격대라서 제가 또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AI 플랫폼을 시작 개발하고 있는 건데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딥매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기존에는 약 그 100억만 가지의 화합물을 분석했다면 지금 시테카바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약 10억 종의 화합물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0배 이상의 화합물질 분석하는 건데 그만큼 신약물질을 찾는 그 범위가 넓어진 거죠. 기존보다 10,000배의 그 화학물질을 분석할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딥매처도 지금 그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 네오 ARS라고 하는 항암 백신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세포 치료제에 활용되는 신생 항원 발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3,000개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0,000대까지 늘릴 계획이고 지금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이 지금 시테카바의 약점이 뭐냐면 아직까지 본계약 체결한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반기까지 다수의 바이오 의학회라든가 학회 참석해서 알려놓고 많은 MOU를 체결해놨거든요. 그래서 MOU라는 것은 어떤 계약은 아니고 이제 약속이잖아요. 이게 본 계약으로 그 수많은 업체 중에서 그 수많은 MOU 체결 업체 중에서 하나만 본계약 연결된다 하더라도 바로 급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 시테카바이오 지금부터 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또 가격이 낮아졌을 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 또 급등 나왔었고 또 지금 다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테카바이오는 대표적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9,000원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저희가 이 가격대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이 쭉 나와줬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니 다시 공략해 볼게요.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가는 12,900원입니다. 이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요. 네. 어제 제가 시장부터 잘 해놨는데 이 시장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어제 영상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